함께하는 페버릿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오늘 이야기해볼 분들을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한양대 에리카에 재학 중인 최효정입니다. 다음은 제 오른쪽에 앉은 분 소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양대 에리카에 다니고 있는 최효승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분도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에서 다니고 있는 정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넷플릭스처럼 여러 OTT 덕분에 다들 예전보다는 쉽고 많이 영화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오늘 어떤 영화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효승님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저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골랐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장 좋아했던 영화고 액션 코미디 SF 영화를 선정해서 한 영화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액션 SF 코미디 영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동준님은 어떤 영화를 어떻게 고르셨을까요? 예,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취향이 좀 고전 취향이어서 좀 옛날 영화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옛날 영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원활한 노래 선정을 위해서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담긴 영화라고 조금 어렵게 골라보았는데요. 네, 이제 각자의 영화의 소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효승님부터 소개를 시작해볼까요? 네, 저 먼저 영화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작년 10월에 개봉한 액션 코미디 SF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에 이민 와서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블린이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남편의 이혼 요구와 딸의 반항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혼란을 겪게 되는 순간 멀티버스 안에서 수천수만의 자신의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공식 줄거리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용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영화가 사실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줄거리나 영화에 있는 많은 내용들보다는 주요 몇 가지 대사와 그리고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많은 메시지와 주제 중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공허감, 친절과 사랑, 그리고 엄마와 딸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곡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사실 나는 좀 두려워요. 이런 모습을 싫어할까봐. 나는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 나를 덜 사랑하나 봐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모든 거절과 그 모든 실망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어. 이 순간으로 그것만은 잊으면 안 돼. 먼저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가장 인상 깊던 부분은 주인공이 삶에 대해 느끼는 공허감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감정에 대해 현재의 불만족을 느껴 편하게 입던 옷이 예전 같지 않고 커피 맛이 이상해진 기분이 들고 무언가를 되돌리고 싶다는 감정이라고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아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일상은 갑자기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죠. 이런 감정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그때 뭐뭘 했어야 됐는데 하며 현재를 후회하게 됐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을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혹은 고등학생 때 더 공부해서 나은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지금 전공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같은 후회가 있을 수 있죠. 영화 속 주인공 에블린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오랫동안 해온 자신의 세탁소가 세금 조사로 압류될 위기에 처하면서 마찰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혼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멀티버스에서 등장한 남편 웨이몬드로 인해서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 배우로 성공한 자신, 요리를 잘하는 자신 등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 선택들을 후회하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게 이미 잘못되었고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괴로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앞선 대사처럼 모든 거절과 모든 실망은 우리를 현재로 이끌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성이 있기에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하곤 하는데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무수한 가지수의 선택 중에서 항상 정답만을 고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른다고 해도 그건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에블린과 우리들은 과거를 후회하느라 중요한 선택의 이유를 잊었습니다. 그런 다른 선택지들 중에서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로 이루어진 지금 현재에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존재할까요?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는 후회를 하는 태도를 버리고 현재 선택한 삶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화는 전달합니다. 에블린은 영화의 후반부를 이걸 깨닫는데요. 이번 우주에서 자신이 선택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우주의 레이몬드가 말하는 다른 삶이 있다면 당신과 함께 세탁소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고 싶다는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다른 우주에서처럼 내가 가진 멋진 능력이나 사람들에게 박수와 명예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삶은 다른 우주에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삶의 공허감을 이겨가는 방식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노래 듣고 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네 손등에 딴 생채기는 다 아문 걸까?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야. 날 증오하던 목소리도 잠잠해질까? 난 이기적이었던 걸까? 나쁘게 살진 않아도 작은 시기 질투조차 맘을 아프게 하네. 이런 식으로 너에서 난 맘이 잠들진 않아도 난 쉬고 싶어. 잠깐만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런 변명할 일도 없을 거야. 너 때문에 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디 날 뉘어야 하나. 아물지 못한 맘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사람 날 스쳐간 사람들은 왜 날 오해했나 아마도 보이지 않을 거야 날 미워하던 얼굴도 누그러질까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된 날 아프게 하진 않아도 그런 지기 어린 맘 같은 건 드러내면 안 됐을 텐데 사랑은 바닷물 갈증에 다 퍼마시고 날 구해줄 순 없을 거야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런 변명할 일도 없을 거야 너 때문에 쓰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디 날 뉘어야 하나 다 아물지 못한 맘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네, 두 번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얘기해보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친절과 사랑인데요. 영화는 영화 속에서 내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이 아닌 친절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죠. 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친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만큼 친절이 가진 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자주 와서 세탁소에서 진상을 부리는 아저씨를 기분 좋고 온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맡긴 세탁물이 빨리 나오지 않아 짜증난 손님의 기분을 풀리게 하는 것도, 그 깜깜한 세금 조사관에 압류 서류까지 맡게 하는 것은 남편 웨이몬드의 친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친절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저는 카페에서 알바할 때 모여드는 주문이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지고, 음료가 늦게 나온다고 불평하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조급해지고 예민해져서 화장실 같은 간단한 질문을 묻는 손님에게 조금 퉁명스럽게 답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한 손님이 말하는 감사합니다 혹은 학생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 이런 말 한마디로 화났던 마음이 좀 조급해졌던 마음이 바로 사라지고 다시 일할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이 가진 힘을 느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영화의 주인공 에블린 역시 후반부에서 이런 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드세고 억척스러워지는 것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에블린이 웨이몬드를 가진 부드러움을 익혀 고난과 맞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다정하게 싸우는 법을 익혀가기 시작합니다. 늦게 주는 세탁물에는 귀여운 눈을 달아서 주고 깐깐한 세무관에게는 따뜻하게 직접 구운 빵을 건네주면서 영수증 처리에 솔직하게 서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들 친절하긴 쉽지 않지만 조금의 친절이 많은 결과를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곡 또 이어서 듣고 올게요. 설피 스며든 채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 네가 선물해준 세상 매일 난 익숙한 낯선 너는 나를 시작하겠지 문득 모든 게 괜찮아 내 삶이 그동안 방황하듯 찾은 지금 내 존재의 이유는 너란 그 믿음 네 사랑은 하늘보다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왔었고 네 사랑은 바다보다 너그럽게 내 맘을 이해했었어 How lucky am I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항상 떠올린 사람, 일상에 있어 힘이 된 사람, 오래 그려왔던 휴식처, 나와 닮은 숨소리 서로 맞춰 잠이 드는 순간 영원히 어떤 건지 느껴져. 지쳤던 내 맘이 조율하듯 맞춘 두 눈, 넌 그렇게 매일 날 치유해준 꿈. 네 사랑은 하늘보다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왔었고, 네 사랑은 바다보다 너 그렇게 내 맘을 이해했었어. How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How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지금까지 날 사랑해줘서 또 아껴줘서 널 만나서 난 행운이었어. 참 고마웠어. 네 사랑은 하늘보다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왔었고, 네 사랑은 바다보다 너 그렇게 내 맘을 이해했었어. How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How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How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How lucky am I, am I, am I, am I, am I. How lucky am I. 네, 노래 들어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판타지 영화지만 가장 판타지인 부분은 어떤 쿵푸를 하는 것도, 어떤 판타지적인 영상 효과가 있는 것보다도 모든 멀티버스에 남편 웨이몬드가 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느 우주에서든 친절함과 사랑을 주는 웨이몬드의 존재는 정말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주는 가장 큰 사랑은 남편의 웨이몬드가 아닌 딸에게 주는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영화의 후기를 보면 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게 많았다고 해요. 마지막에 이 영화가 눈물 쏟게 만드는 것은 나와 다른 우주를 이해하는 것, 엄마와 딸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나를 낳아준 사람이지만 서로 때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달라서 싸울 때가 있죠. 엄마가 딸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때로 딸에게 상처로 돌아가고 또 잔소리의 답답함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딸의 행동은 엄마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게 되죠. 영화 속 조이는 다른 멀티버스에서 그 멀티버스 유니버스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악당 저부 투바키가 되어 있습니다. 조이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우주에서 괴로움과 죄책감이 쌓여 커다란 베이글 모양을 한 블랙홀을 만들어내요. 이 블랙홀은 전부 다 부질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울과 상실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주게 돼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감정에 깊게 빠져버린 주인공 딸 조이는 이젠 다 지쳤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지려고 하는데요. 이런 딸 조이를 에블린은 돌이 되어서도 무생물만 존재하는 우주에서도 막으려 몸을 날리는 장면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넓은 멀티버스를 헤치며 어떤 에블린을 찾던 저부 투바키는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걸 경험하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당신이 보고 다른 길도 있었다고 납득시켜줬으면 했어 라고 말이죠. 사실 무엇보다 크게 방황을 하지만 사실 내가 방황하는 거에 답을 누군가 주길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수 있는 조이의 말에 되게 많은 슬픈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 조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도 손을 뻗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꺼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정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내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아도 돼. 햇살은 내 눈 속에 내려앉았고 깊은 잠이 들어도 낯선 공기가 날 깨워. 우린 다음 여기서 드디어 보게 될 거야. 만나게 될 거야. 꿈에서처럼 그림 같아.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My love is like water. 네 아픈 곳을 채우는 개인 상처들을 감싸고 꼭 안아줘. 널 다시 일어나게 해. I need you to hold me. 정해져 있어 우린. 서로 더 채워주고 도닥여 널 낫게 해. Like water, 날 살아있게 해. 너라는 힘이 I know. And I just wanna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 네, 보면서 웃음도 눈물도 많이 나게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작년 10월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사실 올해 3월에 확장판으로 재개봉해서 일부 상영관에서 아직 상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안 보신 분들이나 보고 싶은 분들은 시간 나실 때 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한 추천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엔 효정 씨가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효승님 소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란 영화가 꼭 보고 싶어지는데요. 영화와 노래 둘 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자인 제가 소개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담긴 영화라는 다소 길고 어려운 주제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영화는 시각, 청각 모두 중요한 장르긴 하지만 뭔가 영화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 음악이 좀 더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또 저희 라디오가 주제에 맞게 노래를 선곡해서 들려드리기도 하니까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주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래 먼저 듣고 와볼까요?
클래식이 익숙하지 않은 저한테도 귀에 익은 클래식 중에 하나인데요. 쇼팽의 녹턴 20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음악이 등장한 영화는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피아니스트인 주인공이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겪는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피아니스트인 주인공이 나치에 의해 강제 이주해 포로 수용소에서의 노역 등을 경험하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겨우 탈출하고 폐허가 된 건물에 숨어 지내게 되어 그 건물 안에서 피아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발각될 우려가 있어 처음에는 끝내 피아노를 치지 못하다가 한 독일 병사가 그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주인공이 피아니스트라고 답하게 되는데요. 그 병사에게 이끌려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연주한 곡이 방금 듣고 온 쇼팽의 녹턴이라는 곡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속에서 또 생의 마지막 연주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피아노를 연주해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잊고 음악에 점차 빠져드는데요. 그 모습이 영화 속 장면이 정말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오랜 도피 생활과 전쟁으로 인해 잊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음악이 되찾아주고 또 듣던 독일 병사마저 전쟁을 잠시 잊게 만드는 이 영화 속 장면과 음악이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주제에 너무 알맞는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곡은 한국인들이 사랑했던 영화 중 하나인 라라랜드에서 선곡해 보았는데요. 우선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방금 듣고 온 노래는 OST 앨범의 미아 앤 세바스찬의 테마라고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물론 라라랜드가 뮤지컬 영화라서 정말 좋은 수많은 다른 노래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시리 오브 스타라든지 Another Day of Sun 라는 노래가 라라랜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 유명한 노래들 말고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음악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주제에 제일 가장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영화의 줄거리와도 꽤 관련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재즈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주인공이 우연히 마주치게 된 세바스찬으로 인해 재즈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남자친구의 일행의 식사 자리에서
대화의 지루함을 느끼던 중 세바스찬과 함께 들었던 그 노래를 듣게 되고 그 순간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과 또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쁜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식당 한가운데서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주인공이 이 노래가 작게 들리다가 점차 그 노래에 몰입하게 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는 장면이 저한테 정말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물론 영화의 결말에는 미아와 세바스찬이 부부가 되거나 영원한 사랑으로 남지는 않지만 각자 성공한 배우로 세바스찬은 원하던 재즈바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영화의 엔딩이었는데요. 흘러나오는 노래에 현재의 상황의 지루함을 모두 잊고 심장이 뛰는 순간, 그 순간을 이 노래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음악은 현실의 지루함과 견디기 버거운 일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노래 가끔 현실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곡 듣고 올게요.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the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Bittersweet memories, that is all I'm taking with me. So goodbye, please don't cry. We both know I'm not what you need,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So I hope life treats you kind, and I hope you have all you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your love.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헤드윅입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의 원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영화 보디가드의 OST인데 왜 영화 헤드윅을 소개하지? 라는 의문이 잠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을 느낀 건 보디가드 속 장면보다는 헤드윅을 보면서 느껴서 이렇게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노래는 영화 보디가드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달려가는 장면으로 유명해졌긴 했지만 헤드윅에선 좀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트레일러에 살고 있던 헤드윅이 옆집 여자가 고성방가로 내지르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토미라는 남자에게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냐고 질문을 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질문 후에 영원한 사랑은 없을 것 같다도 이 노래만큼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답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순간 헤드윅이 토미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 직후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일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이 사랑이 영원할 거다라는 느낌은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의 장면을 곱씹다 보면 사랑인 거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만이 영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가장 영원하고 모든 형태에 통달한 사랑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다시 영화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누군가를 사랑하던 순간에도 헤드윅이 결국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려 하는 모든 순간에도 음악과 함께 하더라고요. 제가 선곡한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도 영원한 사랑은 없어라고 말하려던 헤드윅에게 이 노래가 사랑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 원곡 자체도 92년도 발매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이 헤드윅이라는 영화 외에도 여러 영화에서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울려 퍼지는 노래로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인가 저희 세대에게는 이 노래가 보디가드 속 장면보다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울려 퍼지는 노래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랑에 빠진 순간 혹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있으시다면 이 노래와 함께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화와 노래 소개였는데요. 다음 소개는 정동준 님이 하실 텐데요. 동준 님이 좋아하는 고전 영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957년에 개봉한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시드니 르멧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자 유명 배우 헨리 포더의 대표작으로 법정 영화들 중 가장 유명한 영화들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한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12인의 배심원들이 용의자인 한 불량한 청년이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나 안 죽였나를 두고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고전적인 작품은 현대인이 볼 때 굉장히 진부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후대에 나오는 작품들이 해당 고전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전부 베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와 같은 소수의 작품들은 그 특색이 굉장히 강해서 후대 영화들이 그 특색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 지금 봐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일반적인 추리물 전반은 다음과 같은 내용 전개했답니다. 첫째, 사건이 일어난다. 둘째, 주인공이 사건을 풀려고 시도한다. 셋째, 사건이 풀린다. 거기에 만약 해당 작품이 법정을 다루는 작품이라면 주인공이 검사나 변호사이고 거기에 만약 검사면 유력 용의자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라면 유력 용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싸우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영화는 다입니다. 일단 주인공부터가 탐정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닌 그저 12명의 배심원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배심원들 일반 시민으로부터 뽑는다는 것을 가늠하면 사실상 아무도 아닌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딱히 주인공이 피해자나 용의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배심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는 이 배심원들 각자의 특성, 즉 직업, 살아온 배경, 취미, 성격 등을 차례대로 나열하며 이들이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일반인들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영화는 사건 해결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끝날 때까지 실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제한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사건 용의자는 영화 시작과 마지막에 한두 컷 등장하고 끝이며 피해자는 아예 등장하지조차 않습니다. 사건의 진상이나 충격적인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용의자가 주어진 증거만을 두고 봤을 때 그 용의자를 사형을 내어야 하는가 아닌가만 끊임없이 토론할 뿐입니다.
셋째,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과 소품 그리고 인물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에 등장하는 장소는 법정품입니다. 영화 시작과 마지막을 제외하면 배심원들이 머무는 방 하나와 그 옆에 화장실밖에 안 나옵니다. 소품도 그 두 개의 방에 있는 물건들 뿐입니다. 등장인물은 영화 시작과 마지막을 제외하면 주역 12명밖에 없다고 무방하고요. 옛날 영화이지만 여성 등장인물은 엑스트라로조차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남자 등장인물도 주역 12인과 용의자 재판관 정도뿐입니다. 이 영화는 나온 지 50년도 넘은 영화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들을 뽑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 영화의 짧고 굵은 OST 한번 듣고 가시죠. 이 영화의 압축되면서도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잘 전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What's your name? Davis. My name's McCardle. Well, so long. So long. 제가 좋아하는 다른 영화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습니다.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이 영화는 트랩 가문의 일본 어머니 마리아 본 트랩이 쓴 트랩과 합창단 이야기라는 이름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인이 그녀 자신의 인생을 기반으로 한 회고록이 서독에서 트랩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영화가 되었고 그 일화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뮤지컬이 만들어졌는데 그 뮤지컬이 미국 연극계의 오스카상인 토니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나중에는 이 영화를 기반으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애니메이션 오스트리아 출신 여성이 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하는 독일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미국 뮤지컬과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일화는 이 트랩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작품도 아니고 최후의 작품도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작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수도원 출신 가정교사가 한 가족과 어울리다 가족이 된 내용을 담은 이 영화는 미국 의회 도서관 영구 버전 영화들 중 하나로 말과 양이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 말썽 피우지만 속은 착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교화시킨 가정교사 등 낭만적인 클리셰들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진지한 소재를 섞어 만들어진 희대의 걸작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들 중 하나는 그 노래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들 중 저는 도레미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주인공이 처음 아이들을 만나 음악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 곡은 제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When you read, you begin with A, B, C. when you sing, you begin with do, re, mi. Do, re, mi. Do, re, mi. The first three notes just happen to be do, re, mi. Do, re, mi. Do, re, mi, fa, sol, la, ti. Oh, let's see if I can make it easier. Do, a deer, a female deer. Re,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Oh, oh, oh. Do.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ugh.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ugh. Do, re, mi, fa, sol, la, ti, do, so, do. 예, 잘 보았고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구니스입니다. 구니스는 지금까지 언급한 영화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유행하긴 했어도 현재까지 꾸준히 회자될 정도의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영화는 80년대에 상징하는 영화 그 자체의 정도로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한 이 아동 영화는 7명의 소년과 소녀가 해적이 숨긴 보물을 찾아 나서고 그들의 감옥에서 탈출한 범죄자들이 쫓는 내용입니다. 구니스는 현실적인 아동 주인공들과 낭만적인 모험 이야기 그리고 개그 요소들이 적절히 결합한 아동 영화의 고전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상징하는 곡 신다 로피의 The Goonies Are Good Enough를 듣고 가보도록 합시다. Here we are hanging on the strings of green and blues. Break the chain and we break down. Oh, it's not real if you don't feel it. Unspoken expectations, ideas you used to play with, they're finally taking shape. What's good enough for you is good enough for me. It's good enough. It's good enough for me. Now you say you're starting to feel the push and pull of what could be and never can. You mirror me, stumbling. 네, 각자가 좋아하는 영화와 다양한 노래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주제는 드라마인데요. 오늘 같이 즐거운 드라마 소개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d rather be
I've been missing you. Feels wrong away from you. Just like a headache you've given me, everything else just feels numb. It's been getting worse lately, I don't know how long could go on. Just like a headache you've given me, everything else just feels wrong. You're a headache controlling me, I hope it will stop hurting. I wanna know what tune makes up your day and makes you smile. Come and tell me, I'll play, sing it for you. You see, I've been thinking of you. That one moment with you. Just like a headache you've given me, everything else just feels numb. It's been getting worse lately, I don't know how long could go on. Just like a headache you've given me, everything else just feels wrong. You're a headache controlling me, I hope it will stop hurting. Every time we meet, my heart rains for you. Just like a headache you've given me, everything else just feels numb. It's been getting worse lately, I don't know how long could go on. Just like a headache you've given me, everything else just feels wrong. You're a headache controlling me, I hope it will stop hurting.